오늘은 김상훈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수학이라면 겁부터 내던 한 여고생의 이야기다. 수학은 정말 끔찍해요. 수학을 못하면 대학도 못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녀에게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앞에 나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영 풀리지 않았다. 당시 어수선한 집안 사정으로 예습과 복습을 제대로 못한 까닭이었다. 이수영, 아직 그런 문제도 못 푼단 말이야?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녀는 더욱 당황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홍당무가 된 얼굴로 쩔쩔매며 서 있다가 끝내 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 학생의 수학 점수는 더 떨어졌다. 수학 선생님도 극도로 싫어졌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학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수학 혐오증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만일 당신이 그 여고생이라면 어떨까? 막막할 것이다. 수학은 끔찍해 라는 생각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보자. 당신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상상 속에서 이수영과 수학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보자.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는 당신의 상처가 시작된 과거의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영화 속의 당신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칠판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그 쩔쩔매는 모습을 관객석에 앉아 바라보는 것도 역시 당신이다. 선생님의 표정과 친구들의 표정은 어떤가? 뜻밖에도 그들은 당신이 그동안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당신의 실수를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당신의 일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 피상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들은 아직도 당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당신을 비웃고 있을까?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수학을 대할 때마다 그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 그래서 수학 문제라면 몇 년 동안 기겁하며 싫어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인생에 하나의 트랙을 형성했다. 그 트랙에 갇혀 당신은 수학이라면 절망부터 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트랙일까? 이번에는 다른 인생 트랙을 생각해보자. 영화의 내용을 확 바꿔보는 것이다. 이 영화 속의 당신은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다른 평행 우주에 사는 수학 잘하는 나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당신은 그런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본다. 역시 이수영은 수학을 잘하는군. 당신도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다. 수학이라면 자신 있어.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표정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보라. 이제 관객석에 앉아있던 당신이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영화 속의 자신감 넘치는 당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 두 명의 당신이 하나로 일치된다. 수학이라면 자신감 넘치는 당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 기분이 어떤가? 몸의 리듬은 어떤가? 머리의 느낌은 어떤가? 선생님은 당신을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가? 친구들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는가? 수학 잘하는 당신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보라. 이런 상상은 진실을 속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평행 우주에는 수학 못하는 나가 있는가 하면 수학 잘하는 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두 똑같은 잠재력과 유전자와 기억력을 가진 당신이다. 단지 생각만 다를 뿐이다. 생각을 바꾸는 게 속이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우주에 널려있는 무수한 생각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전 회사 다닐 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경쟁 PT 발표를 하는 게 일이었던 적이 있어요. 첫 PT 발표하는 날 발표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때 이 방법이 도움이 됐습니다. 두 가지의 날을 상상했어요. 중간에 말 버벅거리고 질문에 답 못하고 결국 최하점을 받는 상상 하나와 아무런 실수 없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질의응답도 아주 훌륭하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만족하는 상상이었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발표 상황을 상상하고 나면 웃기게도 지금의 나는 이것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과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한층 수그러들면서 가장 베스트한 발표 상황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캐릭터와 합체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그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나 중에 가장 프로페셔널한 일시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200번도 넘는 발표를 했는데 매번 발표가 끝나고 나면 상태가 풀리면서 긴장도 함께 풀리고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나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나는 이미 내 안에 있고 그 모든 나는 하나로서 존재하죠. 어떤 나를 편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나를 불러낼 수 있느냐, 어떤 나를 미워하느냐, 어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나들을 누가 지켜보느냐. 너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 꽃들의 향기도 내 안에 있기에 불러내기만 하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잠재력이라고도 할 거고 상상력, 자기암시, 가면, 뇌과학, 업보라고도 할 거고 평행우주 속 나라고도 할 테지만 그런 단어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나로 살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 의해 선택되어집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까가 아니고 무엇을 따를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